자, 저희 두 번째 타임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왔네요. 그죠? 행정소송법 이제 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이제 얼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중에 이제 저희가 뭘 보고 있나요? 취소소송을 지금 보고 있죠. 취소소송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총칙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소송 요건에 대해서 이제 잘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송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게, 그지? 소송 요건은 첫 번째 뭐 대상 적격, 그지? 또 뭐 있습니까? 그지? 원고 적격, 그죠? 원고 적격 또 뭐 있어요? 피고 적격, 그지? 피고 적격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그지? 그지? 제소기간, 제소기간 또 행정심판의 전치, 그지? 필요적 전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전치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있나요? 그죠? 당연히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그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장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죠? 법원에서는 당연히 뭐 합니까? 그치?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그치?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그죠? 판단 전에 이제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리 절차를 거쳐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법은 항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심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판결한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절에서 취소의 이 심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심리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그치? 자, 뭐 하는가? 법원이 원고와 소송 당사자의 뭐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그죠? 뭐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뭐 하는 과정이다. 심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 심사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공개된 재판의 형태로 하게 되면 얘를 공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크게 이제 얼개가 소송 요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 이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이 판결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핵심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종류로 나눈다면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뭐 그죠?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요건 심리라는 거하고, 그죠? 본안 심리라는 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심리는 뭐가 될까? 이 소송 요건을 뭐였는지, 그지? 구비했는지 여부를 뭐 하는 것이다. 심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요건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 보세요. 최소한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 하지 못했다는가? 그때는 뭐 하는 것이야?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얘도 뭐가 돼요? 전국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지? 소송 요건에 구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그죠? 구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본안 심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본안 심리의 결과 두 개 이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원고의 주장이 뭐다? 타당하다 그러면 인용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원고의 충고가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제 안고 공부를 하시면 재밌게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소송 요건, 또 심리, 또 판결, 또 판결의 효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형성력, 또 기속력, 또 불가쟁력, 또 불가변력, 기판력,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만 좀 정리하시고, 저희가 이쪽에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심리의 원칙에서 이쪽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어디
12절에 선생님 12절의 핵심 취소소송의 심리에서는 취소소송의 핵심 심리에서는 어떤 걸 볼까요? 역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저희는 교재에서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행정청에 대해서 자 행정심판한 뭐가 있습니까? 기록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제기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법원이 역시 자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항이 아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소소송의 뭐에 대해서 역시 소송의 역시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처분 사유의 역시 자 뭐가 나온다? 추가나 역시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죠? 하이라이트가 되고 요즘은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출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 개의 얼개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야 될 내용이 뭐 있다? 행정심판 기록에 제출 명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뭐에 대해서 기록에 제출 명령을 누가 법원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행정심판 기록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이것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죠.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위원회가 결정한 뭐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나 행정심판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여기 국세청이라면 국세심사위원회가 되겠죠. 조세심판원이라면 조세심판관 회의에 뭐예요? 그죠? 결정에 대한 근거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교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교원징계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라면 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절대 당사자의 뭐로만 가능하다. 신청으로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only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자꾸 나오죠. 그러면 법원의 직권으로는 법원의 뭐로는 직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기록에 제출 명령을 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법원이 당연히 결정하는 겁니다. 법원의 이 제출 명령에 대해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때는 어떠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뭐한다? 제출 의무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오케이. 자, 취소소송의 심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잡고 갈게요. 그죠? 자, 취소소송의 뭐다?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취소의 심리는 누가 하는 것이야?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야 된다?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리의 일반 원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정리할 게 뭐가 있다? 그죠? 심리의 원칙에 대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소송의 기본이 되는 건 민사소송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를 만드는 건 헌법입니다. 오케이? 헌법에 의한 재판청권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리의 원칙에서 자, 뭐가 있을까? 일반 원칙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 일반적 소송에 있어서 제기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일반 원칙에는 뭐가 있다? 꼭 정리하셔야 돼.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자, 뭐한다? 심리하는 걸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자, 원고의 자, 어디
청구 범위 내에서만 범위 그죠? 내에서만 그것이 심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서는 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자 항상 뭐로 합니까? 그것이 구두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변론주의 즉 당사자가 누구 앞에서 판사 앞에서 뭐 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 뭐로 내세우는 거예요? 구두변론주의, 그것이 말로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뭐라고 했나? 구두변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럼 누구 앞에서 그것이 법관 앞에서 그죠? 법관 앞에서 그지? 앞에서 또는 법정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뭐 한다? 당사자의 그지? 주장을 뭐로 구두로 그죠? 자, 뭐 하는 거? 진술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구두 변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로 진술하게 되면 그지?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구두 변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지? 당연히 뭐 할까? 그지? 이 구두 변론이 있게 되면 그죠? 자, 누구는요, 그죠? 판사는 스스로가 이제 직권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그지? 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심리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직권 탐리주의라는 건 무엇이다? 당연히 그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관이 그죠? 직권으로 뭐 하는 것이다. 그지? 그죠? 심리하고 그죠? 또 판단하는 것 직권 탐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재판은 대원칙이 뭐예요? 공개주의가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 뭐 있을까? 자유심증주의.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심리의 일반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심리도 크게 보면 뭐야? 재판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 재판의 일종이 되니까 그치?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이 뭐하고 다릅니까? 자, 우리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치? 자, 뭐 비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송법에 그치? 자, 뭐가 있습니까? 특징적인 원칙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특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권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제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심리에 대한 내용은 제26조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직권심리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직권심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일반원칙이야.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라든가 구두변론주의라든가 직권탐리주의라든가 또 공개주의라든가 자유심증주의라든가 이런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처분권주의 또 구두변론주의, 오케이? 공개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 구두변론주의, 또 공개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법 특칙, 직권심리에서도 이 직권심리는 뭐다?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입니다. 보충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26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법원은 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뭐 할 때는 그지 필요하다고 뭐 할 때는 인정한 때에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인정한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그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니까 뭐야? 오케이?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변론주의 보충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특칙은 자, 일반 원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뭐 하는 것이다.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변론주의 보충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권심리를 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다. 직권심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잡을까요?
직권심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잡으면 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하고 잡아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 되겠죠. 만약 직권심리를 하더라도 직권심리의 핵심, 심리의 뭐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도 뭐한다? 처분권주의라는 것이 처분권주의라는 뭐예요? 제약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혹시 뭐 하더라도 혹시 어떠한 주장이 없더라도 혹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심리도 항상 제약 조건은 뭐가 된다? 제약 조건은 그것이 자 뭐다? 처분권주의에서 제약을 그것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예외적으로 뭐 한다는가? 직권심리의 그것이 범위의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자 뭐가 당사자가 뭐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뭐다? 기록상 뭐가 된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현출이 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직권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사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드러나 있는 것에 한해서만 말할 수 있다. 직권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청의 처분 권한의 유무는 절대 직권 심리상이 아니라는가 본안 판단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내용 중에 하나는 처분청의 뭐에 대한 처분 권한의 유무는 절대 뭐다? 오케이? 직권 심리상이 아니다. 직권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니까 본안 판단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심리의 일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심리로 조금 더 가보면 자 심리의 범위는 어떤 거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가서 자 당연히 이제 심리의 범위는 어떤 거가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되겠죠. 또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겠죠. 또 재량 문제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디에 대해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죠.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것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량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네들은 뭐 한다?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판단 대상이 여기도 사실관계도 판단 대상이 될 것이고 법률 문제도 판단 대상이 되는 거. 오케이. 다만 재량 문제의 경우에는 재량권에 뭐가 있는 경우에 일탈이나 뭐가 있는 경우에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판단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시소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를 하게 되면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한 종류는 어떤 거가 있을까? 오케이.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심리를 할 때는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한 종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리의 종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쓰고 가져올게요. 저 부분을 연결해서 보세요. 그죠? 심리의 종류에서는 뭐가 있다? 요건 심리와 자 뭐가 있다? 본안 심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것들을 잘 보고 가세요. 요건 심리는 뭐에 대한 내용이 될까요? 자 봅시다. 요건 심리는 한마디로 그죠? 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리하는 거가 됩니다. 소송 요건의 뭐에 대해서 구비 여부를 뭐 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을 심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요건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리하는 거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소송 요건을 뭐 하지 못했어요? 구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각하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건을 구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야?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본안 심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본안 심리는 선생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뭐에 대해서 처분 등의 그치?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심리하는 걸 본안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뭐 한다? 인용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에 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 때도 뭐 각하 판결, 그지 인용 판결, 또 기각 판결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장 책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소송법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 구두변론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야. 이 두 개입니다. 구두변론주의에서 움직이니까 말로만 주장하면 뭐 할까? 오케이. 당연히 뭐예요? 혹시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한 결과를 얻게 되는 부담을 뭐라고 얘기한다?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은 뭐겠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입증 책임이 무언가만 보세요. 입증 책임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뭐가 되면 증명이 없다면 또는 증명이 없다면 또는 얘를 입증이 없다면 즉 증거를 내세워 주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결정을 받게 되는 부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증 책임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일반 원리는 자 누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원칙적으로 그죠? 자, 적극적 그죠? 자, 뭐 하는 자가 주장자가 뭐 합니까? 부담을 하게 되는 게 뭐다?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적극적 주장자가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 사실에 대해서는 이 적극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 사실을 뭐 하는 자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입증 책임에 있어서 구체적 적용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 어디가 있냐면 222페이지에 4번에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222페이지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에 양과로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필기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하나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개인적 공권이 있다. 이거는 적격 사실 누가 주장할까? 그러니까 내가 법률상 이익이 있고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다. 사실을 원고가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고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분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청인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허가 요건에 존부에서 허가 발령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원고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허가 발령을 저지하는 요건을 구비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은 체크하지 않고 제가 과세와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입증 책임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입증 책임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누가 지는 것이다. 과세 관청이 지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과세 관청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자,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누가 과세 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또 과세 요건을 저지하는 경우에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처분을 저지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과세 처분이죠. 그죠? 과세 처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당연히 누가 주장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비과세의 요건을 요건을 뭐 했다? 충족했다는 충족 사실에 대한 부분도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요건도 누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야. 무효 또는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뭐 무효 또는 그죠? 무효 또는 취소 사실에 대한 부분, 취소 사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당연히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과세요건의 증명 책임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봅시다. 자, 이 입증 책임을 주장을 해놓고 구두별로 해놓고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제 심리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부족을 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라, 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원의 권능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 뭐다 성명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성명권은 뭡니까? 자, 성명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오케이? 법원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법원의 뭐를 말하는 것이다.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가? 주장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뭐하라? 증거를 증거 제출을 명하는 그죠? 뭐다? 법원의 권능을 말하고 있다. 성명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이러한 입증 책임은 언제까지 져야 될 것인가? 또는 성명권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는 것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증거나 또는 입증 자료에 뭐에 대한 제출 시점은 언제까지다? 시점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거의 다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잘 보시고 취소의 심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당사자의 신청에서만 가능하다.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 그리고 제출기한은 언제다. 지체 없이 제출 의무가 있어요. 이 부분 주의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소의 심리는 무엇이다. 오케이? 자, 취소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의 일반 원칙은 뭐 있다? 처분권주의, 구두변론주의, 직권탐주의, 공개주의, 자유심증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법은 특칙으로 이걸 두고 있다는가? 26조에서 뭐다?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무조건 직권으로 심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직권심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약 조건은 뭐 처분권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오케이? 다만 이 직권심리를 할 때도 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지만 기록상 현출된 사실에서 뭐 할 수 있다. 직권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처분청의 처분권한의 의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는 사실관계, 법률 문제, 재량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 자반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요건 심리는 뭐다?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 구비가 됐다면 뭐 하는 것이다?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비하지 못했다면 각하 판결하는 것이 구비했다면 본안 심의로 넘어가는 것이야. 그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 인용 판결, 이유가 없다면 기각 판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구두 변론주의 하에서는 자,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됩니다. 판사 앞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불이익한 부담을 받게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한 부담을 받게 되는 걸 뭐다?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너무 중요한 뭐가 돼요. 그죠? 취소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놓기를 바래요. 수업 듣는 친구들 이거 찍어서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시죠. 자, 세 번째 이제 가야 될 게 우리가 처분 사유의 그죠? 추가 변경에 대해서 그죠? 추가 변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원고와 피고가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죠? 이해라는 건 이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누가 있습니까? A라는 누가 있어요? 원고가 있고 B라는 행정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존재를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말했대요. 처분을 했답니다. 즉 행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처분은 A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당초의 처분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야? 이 처분의 사유를 뭐 하는 것이야? 추가하고 또 변경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가 변경된 사유가 이렇게 B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건 허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초에 처분이 존재를 했고 그 처분은 뭐였다? A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처분 사유를 자 뭐였다는 것이야? 추가하고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느 경우에만 허용이 될까요? 허용을 위한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당초의 처분 사유와 당초의 뭐와 처분 사유와 자, 뭐가 돼야 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처분 사유는 A였고, 그죠? 전혀 다른 B였다는 것이, 오케이? 이때는 인정되지 않을까? 근데 A 다시였다는 것이야. 그러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당초에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요건을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을 좀 해본다면 허용 요건 가고요. 자, 구체적으로 뭘 해본다면 적용을 해본다면 어느 경우는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세요. 그죠? 자, 구체적 적용으로 가서요. 허용이 되는 경우와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허용 요건 잘 보시고 허용이 되는 경우,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정리하면 되겠죠. 자,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합니다. 당연히 가능하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처분 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같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뭐한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될까? 처분 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입니다. 오케이? 처분 사유의 내용이 공통되는 경우 등입니다. 공통되는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세 번째 뭐예요? 소속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야. 소속물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때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 그래서 근거 법령이 똑같다는 거. 오케이? 처분 내용이 공통된다는 거. 소속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이 된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허용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뭐 한다는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또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사실을 뭐 했다는가? 추가 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죠? 사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하고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역시 취소의 심리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역시 자 어떻게 되는가? 판례 중에 역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 경우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한 2개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판례 보시죠. 224조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 처분하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준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이라는 이유로 뭐 했어요? 역시 거부를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거부 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생태계 교란, 오케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똑같나? 그지? 왜? 생태계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혹시 농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혹시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는 공통된 혹시 기본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처분사유 추가관계에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2번 보시죠. 주처놈도 해봅시다. 그지? 자, 뭐가 됩니까?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그지? 추가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거는 그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3번. 그 허가 기준에 대해서 그지? 자, 원고에 대해서 이격거리에 관한 허가 기준을 나타낸 것에 맞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거하고 이격거리 기준 위배를 판례 사유로 주장하는 건 기본적 사실관계가 똑같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자, 다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봅시다. 자, 미디어빌리 조성을 위한 시가와 예정지역이라는 이유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이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뭐다? 시가와 예정지역과 개발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건 이건 그린벨트 지역인가 하고 이거 그제 뭐가 되니까 혹시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한 거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도 혹시 보세요. 피고는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세, 과세, 감별 주류 판매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혹시 취소했음이 분명한데 이걸 뭐다? 무면허라고. 무자료와 무면허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봅시다. 당초의 공개 처분, 그지? 공개 거부 처분 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역시 등등등 나왔죠.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이제는 교재 가서 227페이지 가서 문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227이에요. 그죠? 자, 이때 문제 풀 때 1번하고 2번은 풀지 마세요. 1, 2번은 생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3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갑시다. 3번 문제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2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지. 원고의 신청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에서 행정심판 기록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행정심판한 모든 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심판은 전부 다 제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고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3, 4, 5번 문제가 됩니다. 3번 갑시다.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증자료 영위 확보 등 당사자의 소송상 지휘보장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되겠죠. 2번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의 발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번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발령이 되겠죠. 4번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5번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기록도 제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국무총리도 행정부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부를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기관이 되니까 여기도 뭐다? 행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의 대상에 국무총리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기록도 제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4번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하는 것이 90일이 아니야. 그래서 역시 3, 4, 5는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90일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하겠죠. 4번 제출된 기록은 당해 사건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하겠죠. 5번 제출 명령은 체결한 행한 행정청에 대해서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
해놓기를 바랍니다. 행정심판 기록은 무조건 뭐다? 그치? 당사자의 신청, 지체 없이 두 가지를 정리하세요. 자, 5번 갑시다. 행정심판 기록에 뭐 제출 명령에 관한 행정소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치? 법원에,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신청을 하니까 2번 법원은 직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에서는 심판 기록에 그죠? 제출명령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심판 기록이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그치?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제출은 그죠?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거.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6번 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른 것은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 되겠죠. 그치? 언제까지 구비하면 됩니까? 사실 심표론 정결시까지 구비하면 되겠죠. 소송 요건은 당연히 그치? 구비는 그때까지 하지만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언제까지?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행정소송의 심리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자, 불고불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치? 불리는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니까 얘를 처분권주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하겠다. 심리 판단하겠다. 걔를 불고불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원칙이죠. 옳은지는 리얼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7번 갑시다. 최소사항 요건 심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7번 문제는 뭐가 됐어? 소송 요건의 심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야. 그럼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아닌 거. 처분의 위법성은 당연히 뭐가 될까? 본안 판단사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8번 행정소송 특수한 소송 심리 절차는 뭐가 있다? 직권심리가 있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9번도 똑같은 내용이네. 직권심리. 10번 갑시다. 자, 10번 괜찮은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체크해준 부분은 꼭 정확히 이해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10번 갑시다. 다음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중 어느 원칙에 대한 설명인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의 제기 종료, 심판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항상 당사자에서 결정이 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지가 없는 사건에서는 심리 판단할 수 없죠. 물론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리 판단할 수 없어요. 오케이? 얘를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얘를 불고불리다. 분리의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는 뭐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11번 가서 정리하시죠. 처분권주의죠. 10번은 11번 취소의 직권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겠죠. 2번 취소의 직권심리에 대해서 규정하면 행정소법 26조는 공법상 당사소송의 준용이 되겠죠. 3번 법원은 기록상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서 뭐 할 수 있다는가. 11번 직권심리에 대해서 뭐 풀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기록상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서 현출 사항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역시 현출 사항에서는 직권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나타낸 내용이 되네요. 그게 3번 질문입니다. 자, 4번 직권탐지주의사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의 목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처분청의 처분 권한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5번 지문 입니다. 처분청에 뭐가 됩니까? 그치? 처분 권한에 유무에 대한 부분은 절대 뭐가 아니다.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조사사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애울만큼 머릿속에 박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12번 갑시다.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법원은 법률 문제 외에 사실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심리할 수 있죠.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있어야 법률을 적용할 거 아니야. 그치? 2번 법원은 당사자 신청인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심판 기록 개시에 출명할 수 있죠. 옳은 질문. 3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사를 할 수 있겠지. 직권심리에 대한 내용이네. 4번 판례 할 때 항고성의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번 별표치입니다. 자, 전심 절차, 즉 그지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행정심판 절차에서 심판 절차에서 뭐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어디에서 그지 소송 절차에서 뭐 하는 건 주장하는 건 그지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12번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문제예요. 자, 그리고 5번 갑시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재량하자는 당연히 위법 사유가 되겠죠. 본안 판단 사항이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요. 13번 갑시다. 항고송의 심리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의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 사유는 당연히 심리의 범위에 속하죠. 2번 처분의 부당 여부는 행정심판에서는 대상이 되지만 소송에서는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심리의 범위를 벗어나겠지. 3번 취소에서 사정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연히 심리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자, 4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처분 등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5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가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가 있는지는 당연히 심리의 범위에 뭐가 됩니까? 부작위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지. 단순히 부작위의 위법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13번입니다. 13번은 괜찮은 문제예요. 13번의 5번 지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체적 심리설이 아니라 절차적 심리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절차적 심리설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14번 가서 정리하시죠. 행정소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론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주장 책임의 법리가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는 걸 말한다? 아니야. 입증 책임은 뭐야?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은 당사자 스스로가 부담이 되는 원칙을 말하는가? 그럼 변론에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는 것은 뭐가 돼? 구두 변론주의를 말하는가? 변론주의를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14번도 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여러분들 꼭 문제를 정리해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3번 행정소송법 직권심리에 대해서 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4번 법원은 기록상 나타낸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죠.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직권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과세처분 취소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전부는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지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되겠지. 끝. 15번 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주상을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자, 2번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나? 없지. 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니까 15번도 괜찮네. 문제가 15번도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쳐준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2번은 처분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겠죠. 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되니까. 3번 처분 권한의 의무는 절대 직권주사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4번 본안 심리 중에는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답니다. 그에 관해서 뭐 판단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죠. 본안 심리를 할 때. 그치? 자, 5번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지. 이유는 본안 판단사항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되지만 본안 판단사항은 절대 직권조사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16번 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우고요. 16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충분히 뭐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16번 가시죠. 16번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취소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소 당시 소송 요건을 충족했답니다. 변론 종결 시 소송 요건이 결여됐답니다. 당연히 각하 사유가 되겠죠. 왜? 소송 요건은 상고심까지 갖고 있어야 되니까 16번도 뭐 괜찮은 문제네요.
뒤로 가면 이제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2번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오케이, 옳은 지문이 됐죠. 자, 3번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상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상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4번 소송요건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죠? 자, 5번 그죠? 취소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처분이시죠. 자, 증거에 대한 자료 판단 시점 언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든가. 그러니까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치? 재판상 제출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 16번도 뭐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죠? 17번 가서 정리합시다. 취소의 제기,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연히 심리 판결해야 되겠죠. 2번 법원은 취소의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 한다라서 소송이 제기되고 본안 소식이 계속 중에만 허용되는가? 그러니까 소송 제기 전에는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소가 제기돼서 계속 중이면 당연히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제소의 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의 주장과 행정소송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이미 설명을 들었잖아.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도 소송 절차에서는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5번 소가 제기됐답니다.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18번 틀리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18번 틀리기 좋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소송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소송에서는 절대 서면심리가 아닙니다. 구두변론주의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꼭 주의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볼 때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정리하셔야 돼. 행정심판하고, 그죠? 자, 행정소송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에서는 뭐예요? 심리의 일반 원칙으로,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그지? 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뭐가 원칙이에요? 그치? 자,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입니다. 또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이제 더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대상이 뭐가 될까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처분 등도 대상이 되지만 여기는 뭐만 되나? 위법한 처분 등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구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당연히 18번 가서 문제 봅시다. 법원은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으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 항권성의 심리는 당연히 공개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변론주의도 구두변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심리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죠.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형식적 요건이니까 소송요건은 어떻게 해? 4번 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어요? 원고한테 있겠죠. 그죠? 5번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은 당사자 소송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19번도 문제 괜찮습니다. 19번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 만한 내용이 2번입니다. 직권 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입니까? 아니야. 우리 행정소송에서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야. 직권심리는 예외의 사항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19번 좋은 문제예요. 19번도 꼭 잡아놓으세요. 2번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성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청구를 하는 건 권유하는 건 안 되죠. 자, 뭐가 됩니까? 당사자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입증을 못했다면 역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원의 권능을 성명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권유할 것은 성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겠죠. 자, 3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겠지. 4번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지. 왜? 처분권주의에 위반하니까. 5번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19번에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2번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4번도 주의하셔야 되고 5번도 주의해서 뭘 하셔야 돼? 이해를 좀 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20번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취소의 심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겠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 20번에 1번을 20번에 1번을 직권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 직권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조의 조항이에요. 그죠? 자, 2번 가서 정리합시다.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개별 토지가격 결정 처분에서 판결하는 건 처분권주의에 반하겠죠.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3번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건 직권 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되나요?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그죠?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미등기 됐다는 명의신탁이 됐는데 이미 등기가 됐잖아요. 이거는 직권심리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죠. 그죠? 자, 4번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나? 아니지.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 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5번 처분청이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항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21번 문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항고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안심리 중에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답니다.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지. 2번 항고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겠죠. 직권심리의 범위에 속하네요. 자, 3번 처분사유의 변경은 당초의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새로운 사실의 추가 변경은 사실진 변론 정별시까지만 허용이 되겠지. 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해야 되니까. 자, 5번 처분사유를 변경하려면 소의 변경을 해야 되나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의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22번 가시죠.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인데 한해서 증거조사할 수 있나? 아니지. 당사자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죠. 26회 직권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행정소송에서는 불고불이 원칙이 적용되죠. 이를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취소에서 일부 취소를 청구했음에도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는 건 심판의 범위를 벗어나겠죠. 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야. 4번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인 때는 결정으로서 재결한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심판 기록에 제출을 명할 수 있죠. 신청이니까 옳은 점이 됐네. 5번 법원은 재량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없죠. 왜?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가? 그게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잘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23번 갑시다. 취소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겠죠. 2번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주장 책임이 있지. 3번 취소상 특성상 구술심리 허용되지 않나? 허용이 되는 것이죠.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니까. 4번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인용할 수 없지. 걔를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5번 법원은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겠지. 옳은 지문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24번 가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취소소송의 심리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서 취소 판결을 한 것은 역시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죠. 당연히 처분권주의에 반한 거죠. 2번 자유심증주의 인정되지. 섬유의 심리는 원칙이 아니지. 자,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야. 소송법은. 자, 4번 법원이 소송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 인정되죠. 오케이. 공개주의 인정이 되지. 그래서 24번도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 소송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꼭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26번 가서 정리할게요. 자, 취소의 심리에 대한 설명. 25번은 생략하세요. 뭐 학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요즘 이런 문제가 출제 안 되니까 25번은 생략. 26번 취소의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건 심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겠죠. 소송 요건이니까 2번 제기된 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당연히 각각 판결의 대상이 되겠죠. 3번 본안 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됐답니다. 당연히 기각 판결을 하겠죠. 4번 제수 당시엔 소송 요건이 흠결됐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를 구비했답니다. 적법한소가 되겠죠. 5번 요건 심리의 결과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어요. 오케이? 공공복리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나 기각 판결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 사정 판결이라고 꼭 할 수는 없겠네. 소송 요건 구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각 판결할 수 있는 걸 사정 판결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각하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혹시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27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취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권유예가 적용되죠. 법원은 소재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겠죠. 혹시 법원은 소재기가 없는 사건에서 심리할 수 있나? 없지. 그치? 틀린 지문이죠. 있다고 했으니까. 요건 심리는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가 되겠죠. 본안 심리는 소송 요건 구비를 전제로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실체적 사항에 대한 심리가 되겠지. 그치?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시 당연히 재량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겠지. 5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쉽죠? 뒤쪽 같으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28번 가서 정리합시다. 항고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 처분권유예가 적용이 되죠. 2번 제수당시 소송 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 요건이 결여됐답니다. 당연히 각하 판결해야 되겠죠. 언제도 상고심에서 소송 요건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치? 구비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치? 계속 유지는 언제까지? 유지 존속은 상고심까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3번 처분청의 처분 권한의 의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절대 아니겠지. 4번 제수당시 소송 요건이 흠결됐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를 구비했답니다. 적법한 소가 되겠죠. 되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리지만 5번 소송 요건이 직권조사 사항이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번은 조세소송과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입증 책임 간단하게 봅시다. 과수분 취소 소송에서 요건 사실과 입증 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세무사 시험을 대상으로 하니까 과세 처분 가지고 많이 출제하겠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원인 사실은 누가? 납세자가 증명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원고가 증명을 하는 것이 처분청이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즉 틀린 지문이 됐죠. 2번 납세 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은 당연히 고지했으니까 송달에 대한 효력 발생하니까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야. 3번 법인세 과세편 등 신고 등에 있어서 송금에 사용될 비용에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뭐 혹시 송금 산입이 되니까 경정 청구해야 되겠지. 납세 의무자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4번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라는 사실도 납세 의무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5번 당해 과세 처분이 절차적 적법 요건을 구비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10번 가시죠. 판례상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30번 1번 31번 항고송에서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 탐지주의하에서 주장 책임의 의미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네요. 자,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뭐 적법하다는 주장 증명 책임은 당연히 행정청이 지겠죠. 그죠? 3번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건 압세 의무자가 지겠죠. 오케이? 자, 4번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가? 과세관청이 지겠지. 자,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구체가 법률에 의해서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서 되는데 역시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뭐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뭐 그죠?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비공개라는 건 누구예요? 행정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즉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고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31번 5번 문제 가시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 원인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당연히 원고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32번 문제에 가서 정리합시다. 행정소송상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되겠죠. 왜? 직권심리에 위배가 됐잖아. 26조에 위배가 된 거야. 2번 전공개 거부 처분 취소성에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의 피고인 처분청이 지겠죠. 옳은 질문. 32번 정도도 뭐 한번 풀어볼 만하네요. 그죠? 32번도 뭐 체크하시고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납세 의무자가 지겠죠. 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원고에게 있겠죠. 자, 5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분배는 민법의 일반원칙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33번 갑시다. 판례 이해할 때 입증 책임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납세고에서 공소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피고인 행정청이 지겠죠. 자, 2번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에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정은 원고인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죠? 3번 과세 대상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원고인 납세의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겠죠. 그죠? 4번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겠죠. 자, 5번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일탈 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일탈 남용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까 원고가 부담을 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 35, 36번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중에 이제 너무 36번은 황당한 문제를 냈고 34번 봅시다.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증 책임은 소송상 일정한 사실의 전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반 당사자의 불이익 내지는 위험을 말하겠죠.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하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진위불명의 사태가 예견되는 한 직권탐지주의하에서 문제가 되겠죠. 3번 입증 책임의 중심적 문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를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죠. 역시 4번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의 입증 책임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겠죠. 자,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청이 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35번도 뭐예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원고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36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가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36번 행정소송에서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그죠? 원고가 부담하겠죠. 2번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와 관련해서 경험칙상 이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겠죠. 3번 과세대상이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지겠죠. 4번 행정소송의 사실의 증명은 추후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인가? 아니지. 일반적 사회과학적 증명이 왜 충분하지? 다른 질문이 됐네.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요. 5번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지? 심리에 대한 내용, 또 주장 또는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37번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37번부터는 처분 사유에 또는 처분 사유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처분 이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치? 자, 뭐가 나옵니까? 추가 또 변경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 부분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자, 37번 갑시다. 주류 판매업자 갑이 면허청에 무자료 주류 판매를 이유로 주류 면허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자 면허청이 무면허 판매업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운 취소사유로 제시했답니다. 이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죠.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38번 가시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 변경 대상이 되는 처분 사유는 처분 시에 존재하던 사유가 돼야 되겠죠. 자, 2번 이유제 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 시에 존재하던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구분이 되겠죠. 3번 위법 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해서 판결서를 취하는 경우에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 중 처분 이후에 사실적 법적 사항을 주장할 수 있겠지. 4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 침해를 이유로 잡겠지. 5번 처분 사실에 사실관계 변경이 없답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39번이 이제 2019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한번 19년도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처분 사유의 사후 변경 또는 추가 변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라고도 이야기하고 추가 변경을 사후 변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갑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 사유로 변경할 수 있겠지. 2번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만 허용이 되겠죠. 3번 당사자가 처분 시에 존재했으면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나? 그렇지 않지. 그치? 기본적 사실관계가 똑같다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4번 처분 사유에 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으나 처분의 근거 변명만을 변경할 수 있겠죠. 5번 소송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가서 풀읍시다. 취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 외에 새로운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들어서 취소의 심리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자, 2번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죠. 3번 당초 처분의 근거와 3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겠죠. 4번 행정소송법은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그죠?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행정소송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소송법에 규정은 없고 어디에서 인정하고 있냐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래요. 5번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했음을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정리합시다. 41번 취소이 계속 중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인정되는 기준은 뭐가 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되는 경우 아니야? 3번이 답이죠. 오케이. 자, 42번 갑시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겠지. 옳은 질문. 자, 2번 행정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질 않죠. 오케이. 판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가끔 문장을 꾸려야 되니까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번 행정청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언제?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만 허용이 되겠죠. 4번 위법성 판단 시점을 처분 시로 본다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없겠지. 자, 42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42번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자, 5번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한 처분의 법령상 근거만을 추가 변경하는 건 허용이 되겠죠. 42번이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된 문제예요. 43번 가서 정리합시다. 행정소송상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똑같은 문제가 2년 걸려 나왔네. 구체적 사실관계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겠죠. 2번 당사자는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처분 시에 존재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3번 처분 사유가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추가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 4번 처분 사유를 변경하기 위해서 소외 변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5번 행정청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언제까지만?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44번 갑시다. 갑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소방기본법상 화재 예방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거부되자 갑은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부 처분의 사유를 당초 사유를 주장했던 사유에서 건축 법령상 이웃과의 거리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위반으로 변경하고자 한답니다. 뭐가 돼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되겠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번은 뭐에 대한 문제? 판례에 대한 문제예요. 꼭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입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그치? 허용 요건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기본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자 뭐가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인정이 됩니까? 오케이. 추가 변경의 시점입니다. 추가 변경의 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언제까지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변론 그죠? 종결시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45번 문제 한번 가서 정리하시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등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 외에 새로이 추가되거나 대체하는 처분 사유를 내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죠. 정의 규정이네요. 자 2번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지. 옳은 점은 3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의 목적을 두겠죠. 역시 4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자 5번 판례에 따르면 중농림지역이야. 이건 생태계야. 그러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46번 가서 정리하시오.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원행위는 그대로 두고 처분의 사유만 추가 변경하는 것이죠. 하자 있는 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대체하는 행정행위 전환과는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2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과 관련해서 판례는 당초의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3번 판례 이해할 때 사실관계 변경 없이 단지 적용 법조만을 추가합니다. 허용이 되겠지. 자, 4번 처분의 소송 계속 중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되질 않겠죠. 오케이? 틀린 지문이에요. 5번 판례에 의할 때 종합소득세 부가처분 취소해서 피고는 당초 주장하던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까? 둘 다 뭐가 돼? 종합소득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이야. 그래서 소득의 분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47번 가시죠.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허용 기준 및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행정청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원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허용되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2번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의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잖아. 그때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옳은 지문. 3번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들어 추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법적 사실, 사실적 사실을 들어서는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47번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47번 잘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 행정소송법 추가 변경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나? 규정이 없어. 자 5번 자동차 매매 불허가 처분해서 거리제한 규정의 위반 사실과 최소 주차용지 미달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세 문제가 남았어요. 그죠? 자 48번은 판례 문제니까 꼭 잡아놓으세요. 48번 판례 문제입니다. 꼭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한번 가볼까요? 그죠. 시세 완납 증명서 발급 처분 거부 사유로 중기 취득세 체납에 자동차 체납이에요. 중기하고 그죠. 자동차는 뭐가 다릅니까? 이제 등록세 또 취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에서 과세 예상 소득에서 이자 소득이 아니라 대금에 발생한 사업 소득이에요. 그치? 어차피 사실관계는 뭐야? 대부업자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번 꼭 정리하세요. 그래서 자 1번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은 인정된다. 3번 주리도매업자의 무자료 주리 판매하고 무면허 판매는 전혀 다르죠. 무자료는 뭐가 됩니까? 자료 없이 판매한 거고 무면허는 뭐가 돼? 면허가 없이 한 거야. 그치? 두 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4번 입찰 참가의 제한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계약의 존재 여부와 뇌물 준 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오케이. 자 5번 온천 발견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로 규정 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의 지정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49번 가서 문제 봅시다. 판례상 과세처분 취소에서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혹시 옳지 않은 것이 나왔네.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겠지.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비율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4번 과세관청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겠지. 자, 5번 과세 원인이 된 기초가 되는 기초 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에서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거 뭐가 됩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허용이 되겠지. 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자, 50번 문제 가서 정리할게요. 50번씩 풀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51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50번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50번, 51번. 그죠? 50번도 별표 치고 체크합니다.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용이 되겠죠. 3번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근거 변경만 추가하는 거 허용이 되겠죠. 4번 추가 변경할 수 있는 처분 사유는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한정이 되죠. 오케이. 그 이후 새로운 사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틀린 지문이 됐겠죠. 그죠? 5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의무는 처분 사유의 법률적 평가 이전에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51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거 판례들 나와 있는데 1번 보세요. 자,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즉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으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 답만 내고 가면 되겠죠. 당초의 자동차 관리사 불허 처분 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 제한 규정과 또 피고 주장에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된다는 사실은 거리 주장하고 최소 주차용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몇 문제가 80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쪼개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취소성의 판결에 대해 사실 판결에 대해서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한번 풀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심리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하세요. 우리가 봤던 건 지금까지 뭐예요?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제출 명령, 두 번째는 취소의 심리, 또 하나는 뭐 있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